런던 시내 템스강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유리로 된 큰 컨퍼런스 센터가 서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회색 하늘이 낮게 깔려 있었고 건물 앞에는 검은 차량이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입구 바닥은 방금 닦은 듯 반짝였고 보안 요원들의 구두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오늘 이곳에서는 세계 금융시장이 귀를 세울 만한 비공개 이사회가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회의 주체는 크로포드 그룹이었고 회장은 알렉산더 크로포드였습니다. 그는 영국에서도 손꼽히는 억만장자이자 여러 나라 기업의 판을 뒤집어온 인물이었습니다. 알렉산더는 사람들 앞에서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편이었습니다. 눈빛은 차갑고 계산은 빠르며 회의 시간에는 늘 같은 속도로 말을 정리해 나가곤 했습니다. 회의실은 20층, 창문 너머로 도시는 먼 안개에 잠겨 있었습니다. 긴 타원형 테이블 위에는 태블릿과 서류가 일정한 간격으로 놓여 있었습니다. 각 자리에는 이름표가 있었고 물컵은 반 손가락만큼의 물이 담긴 채로 정확히 놓여 있었습니다. 이사회 멤버들은 정각보다 10분 먼저 대부분 도착해 있었습니다. 재무 담당 부사장, 법무 책임자, 인수합병 담당 임원, 외부 투자 파트너까지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들 중 몇 사람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고 몇 사람은 손가락으로 테이블 가장자리를 두드렸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눈 밑에 얇은 떨림 같은 것들이 곳곳에서 보였습니다. 알렉산더는 마지막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가 들어서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한 단계 더 무거워지는 듯 했습니다. 비서사라는 회장 앞에 오늘 안건과 일정표를 조심히 펼쳐두었습니다. 보안 책임자 마크는 문 쪽에 서서 출입 기록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더는 의자를 당겨 앉기 전에 주변을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그 눈길은 사람들의 얼굴을 지나치면서도 어떤 틈을 찾는 듯 했습니다. 알렉산더가 낮게 말했습니다. 시작합시다. 임원들은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고 회의실의 화면에는 인수합병 관련 자료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발표를 맡은 재무부사장은 준비된 문장을 그대로 읽는 듯한 목소리로 숫자를 설명했습니다. 자료는 깔끔했고 그래프는 완벽하게 우상향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설명이 이어질수록 몇몇 임원의 얼굴이 아주 잠깐씩 굳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알렉산더는 그 작은 변화들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믿지 않으려고 마음먹은 뒤부터 표정의 빈칸을 더 잘 보게 되었습니다. 회의실 밖 복도는 더 조용했습니다. 비서들은 헤드셋으로 소리를 나누었고 안내 데스크에는 초청 명단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그 명단 어디에도 한 아이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작은 발소리가 복도에 새어나왔습니다. 검은 후드 재킷을 입은 13살쯤의 소년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서 있었습니다. 소년의 눈은 불안하게 흔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너무 또렷해서 어른들의 시선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마크가 즉시 다가가 길을 막았습니다. 마크가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여긴 출입 금지 구역입니다. 소년은 주머니에서 어떤 카드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멀리 회의실 문 쪽을 바라보며 잠시 숨을 고르는 듯 했습니다. 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에 중요한 분 계시죠? 마크는 눈썹을 찌푸렸고 옆에 보안 요원 2명도 다가왔습니다. 비서 사라가 상황을 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사라는 소년의 얼굴을 보는 순간 잠깐 망설이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소년의 눈빛이 겁에 질린 아이의 그것이 아니라는 걸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라는 부드럽게 말하려 했습니다. 혹시 보호자와 함께 오셨어요? 소년은 사라를 보지도 않고 회의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훑어보았습니다.
그 시선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읽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소녀는 임원 한 명이 지나가는 순간 고개를 아주 조금 기울였습니다. 그 임원은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웃는 근육이 눈까지 닿지 않았습니다. 소녀는 한 번 더 그 옆 사람의 턱선과 입술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마치 마음속에서 계산이 끝난 사람처럼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회의에 있는 분들 중에 회장님을 속이는 사람이 있어요. 복도의 공기가 딱 멈춘 것처럼 고요해졌습니다. 마크가 낮게 경고했습니다. 아이, 그런 말하면 안 됩니다. 소녀는 고개를 들고 마크를 바라봤습니다. 그 표정에는 장난기나 허세가 없었습니다. 그는 마치 이미 벌어진 일을 말하는 것처럼 담담했습니다. 사라는 순간적으로 회의실 문을 바라봤고 손끝이 차게 식는 걸 느꼈습니다. 복도 끝에서 회의실 문이 한 번 열렸다 닫히며 안쪽의 소리가 아주 짧게 새어나왔습니다. 소년이 한 걸음 더 다가가려 하자 보안 요원 하나가 팔을 뻗어 막았습니다. 소년은 억지로 밀지 않았지만 발을 멈추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멈춘 자리에서 사람들의 얼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알렉산더의 비서가 서류를 가지러 나왔습니다. 소년과 비서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비서는 소년의 얼굴을 보고 잠깐 얼어붙었다가 안쪽을 향해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뒤 회의실에서 알렉산더가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는 회의 흐름이 끊기는 걸 싫어했지만 바깥의 정적이 이상하다는 걸 느낀 듯 했습니다. 알렉산더의 눈은 소년에게 바로 닿았습니다. 소년은 흔들리지 않고 알렉산더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짧은 몇 초 동안 주변 사람들은 숨을 쉬는 것도 조심하는 듯 했습니다. 알렉산더는 소년의 얼굴에서 무엇을 읽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그 애가 두려움으로 꾸며낸 말이 아니라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알렉산더가 차분히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지? 소년은 잠시 입술을 다물었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에단이에요. 알렉산더는 소년의 손과 눈, 그리고 자세를 살폈습니다. 손은 떨지 않았고 눈동자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더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니? 에단은 회의실 문 쪽을 고개로 가리키지 않고 눈만 움직였습니다. 얼굴이 말해요. 그 짧은 말이 끝나자 마크가 즉시 끼어들었습니다. 회장님, 위험합니다. 사라는 조심스럽게 알렉산더를 바라봤고 눈빛으로 일단 들으시라는 뜻을 전하려 했습니다. 알렉산더는 마크의 말을 듣고도 바로 등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너무 오랫동안 사람에게 배신당해 왔고 그래서 작은 경고에도 귀가 열려 있었습니다. 알렉산더는 회의실 안을 떠올렸습니다. 완벽한 자료, 지나치게 매끄러운 숫자, 그리고 한두 번 스친 미세한 표정들 말입니다. 그는 에단을 시험하듯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 옆에도 있니? 에단은 알렉산더의 오른쪽 뒤 보안 요원들과 비서들이 있는 쪽을 잠깐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살짝 저었습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그 대답이 오히려 더 무섭게 들렸습니다. 지금은 아니라면 안에 있다는 뜻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알렉산더는 짧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리는 사람답게 간단히 지시했습니다. 아이를 안으로 데려오진 마세요. 대신 2층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세요. 그리고 회의는 계속합니다. 마크는 불만이 가득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고 보안 요원들이 에단의 주변을 둘러섰습니다. 사라는 에단에게 따뜻한 물을 가져오게 했고 옆에 작은 대기실 의자에 앉게 했습니다. 에단은 물컵을 잡고도 바로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회의실 문이 열릴 때마다 밖으로 새어나오는 발걸음 소리를 세고 있었습니다. 그 눈은 무표정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어떤 긴장감이 분명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가 본 얼굴은 곧 행동으로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알렉산더는 다시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임원들은 회장이 잠깐 자리를 비운 이유를 서로 눈으로 묻고만 있었습니다. 알렉산더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앉았지만 눈빛은 이전보다 더 날카로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자료의 숫자보다 사람들의 입술과 손끝을 먼저 보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 방 안에서 누군가가 판을 흔들고 있다면 오늘은 그 흔들림을 반드시 잡아내겠다고 말입니다. 회의실 문이 닫히자마자 내부의 공기는 다시 단단하게 굳어졌습니다. 알렉산더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리에 앉았지만 시선은 이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화면의 숫자를 보기보다 발표자의 숨 고르는 타이밍과 손의 위치를 먼저 살폈습니다. 재무부사장은 차분하게 보고를 이어갔지만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은 긴장이라기보다 들킬까봐 조심하는 사람의 움직임에 가까웠습니다. 알렉산더는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회의를 흐트러뜨리는 대신 더 많은 정보를 스스로 끌어내려는 선택이었습니다. 인수합병 안건이 중반을 넘어서자 외부 투자 파트너가 조건 재조정을 언급했습니다. 그 제안은 이전 사전 협의와 다른 내용이었고 시기 또한 어색했습니다. 알렉산더는 고개를 끄덕이며 검토하겠다고만 말했습니다. 그 순간 법무 책임자 엘리사는 태블릿 화면을 한 번 더 확대했습니다. 계약서 하단의 작은 조항 하나가 눈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였지만 특정 상황에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엘리사는 바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조용히 표시만 해두었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선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회의실 밖 대기실에서 에단은 벽에 걸린 시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초침이 한 칸씩 움직일 때마다 복도를 지나는 발소리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일정한 간격이던 발걸음이 점점 불규칙해졌습니다. 에단은 고개를 들지 않고도 누가 급해졌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마음이 흔들리면 발이 먼저 반응한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보안 책임자 마크는 유리 너머로 에단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붙잡아 두고 있는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회장에게 불필요한 위험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회장이 직접 내린 지시를 어길 수는 없었습니다. 마크는 무전기로 보안팀에 경계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회의가 잠시 정회되자 임원 몇 명이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은 통화를 핑계로 창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에단은 그 임원의 얼굴을 정면으로 보지 않고 옆모습만 살폈습니다. 턱에 힘이 들어가 있었고 입술은 마른 상태로 계속 붙었다 떨어졌습니다. 에단은 그 얼굴에서 결정 직전의 흔적을 읽었습니다. 사라는 커피를 들고 복도를 오가며 임원들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그녀는 회장의 표정이 이전보다 훨씬 굳어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사라는 에단 옆에 앉아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불편한 건 없어요. 에단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에단은 컵 속 물을 바라보다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곧 한 사람이 움직일 거예요. 사라는 그 말을 듣고도 바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말이 점점 현실과 맞아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 말을 마음속에만 남겨두었습니다. 회의가 재개되자 알렉산더는 질문의 방향을 살짝 틀었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과정에 대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임원은 매끄럽게 대답했지만 한 명은 말을 고르느라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알렉산더에게는 충분한 신호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우연으로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알렉산더는 속으로 결정을 굳혔습니다. 이 회의는 단순한 보고 자리가 아니라 사람을 걸러내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회의실 안의 사람들은 아직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미 선택의 갈림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알렉산더는 질문을 던질 때마다 상대의 눈을 끝까지 보았습니다. 대답의 내용보다 대답이 나오기까지의 짧은 공백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 공백 속에는 준비되지 않은 생각이 숨어 있기 마련이었습니다. 재무부사장은 이전보다 말을 빠르게 이어갔습니다. 마치 질문이 더 나오기 전에 흐름을 밀어붙이려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알렉산더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지만 실제로는 손의 움직임만 남겼습니다. 그의 시선은 재무부사장의 손목과 이마를 오갔습니다. 땀이 맺히는 위치와 손목의 긴장이 이전과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법무 책임자 엘리사는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녀는 필요한 말만 짧게 덧붙이며 화면의 조항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겉으로는 차분했지만 손가락은 태블릿 가장자리를 꽉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 행동은 무언가를 이미 파악한 사람의 태도에 가까웠습니다. 엘리사는 아직 공개하지 않을 카드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외부 투자 파트너는 시선을 자주 돌렸습니다. 누군가의 반응을 확인하려는 듯 고개를 이쪽 저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알렉산더는 그 움직임이 회장인 자신을 향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차렸습니다. 시선은 늘 테이블 중간 어딘가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은 빅터 헤일이었습니다. 빅터는 평소와 다르지 않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등받이에 등을 곧게 붙이고 손은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올려두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불필요한 긴장도 과도한 여유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정돈되어 있어서 눈에 띄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알렉산더는 그런 얼굴을 가장 경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회의 중반 내부 감사팀의 간단한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과거 거래 중 일부가 아직 최종 검증 단계에 있다는 설명이 나왔습니다. 알렉산더는 그 말을 듣고도 바로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변 임원들의 반응을 먼저 살폈습니다. 그 순간 빅터의 눈꺼풀이 아주 짧게 내려갔다 올라왔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더에게는 충분히 보였습니다. 그는 그 눈꺼풀의 떨림을 계산이 끝났다는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누군가는 이미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알렉산더는 속으로 첫 번째 의심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회의실 밖에서는 다른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보안 책임자 마크는 회장의 지시로 일부 출입 기록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특정 임원의 출입 시간이 다른 기록과 어긋나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 시간대에는 공식 일정이 비어 있어야 했습니다. 마크는 그 사실을 바로 보고하지 않고 더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대기실에 있던 에다는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들려온 발소리가 이전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급하게 걷는 발과 일부러 소리를 죽이는 발이 섞여 있었습니다. 에다는 그 리듬을 조용히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사람이 거짓말을 준비할 때 나는 걸음이었습니다. 사라는 에단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에단의 시선을 따라 복도 끝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 일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라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가 보는 것은 눈앞의 장면이 아니라 사람의 선택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회의실 안에서 알렉산더는 회의를 정리하는 듯한 말을 꺼냈습니다. 그 말에 몇몇 임원의 어깨가 눈에 띄게 풀렸습니다. 그러나 빅터는 미세한 변화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안정감이 오히려 알렉산더의 의심을 더 굳혔습니다. 의심은 이제 개인이 아니라 구조를 향해 번지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났다는 안내가 나오자 임원들은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자 다리가 바닥을 스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알렉산더는 바로 퇴장하지 않고 정리할 것이 있다는 이유로 잠시 더 남았습니다. 그 짧은 여유가 오늘의 두 번째 회의가 시작되는 신호였습니다. 알렉산더는 비서 사라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사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몇몇 임원에게 회장실 방문 요청을 전달했습니다. 요청을 받은 임원들의 표정은 제각각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담담했고 어떤 이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그 차이는 이미 결과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회장실은 회의실보다 훨씬 조용했습니다. 두꺼운 문이 닫히자 외부 소음은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알렉산더는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는 사람을 몰아붙이기보다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방식을 선호했습니다. 그래야 거짓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첫 번째로 들어온 임원은 재무부사장이었습니다. 알렉산더는 바로 질문하지 않고 자리에 앉으라고만 했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고 그 침묵을 견디지 못한 쪽은 재무부사장이었습니다. 그는 불필요한 설명을 덧붙이며 말을 늘렸습니다. 알렉산더는 그 말의 길이를 기억해 두었습니다. 다음으로 법무 책임자 엘리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앉자마자 준비해온 자료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계약서의 특정 조항과 수정 이력을 설명하는 자료였습니다. 알렉산더는 고개를 끄덕이며 끝까지 들었습니다. 엘리사는 아직 이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회장실 밖에서는 보안 책임자 마크가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버 접근 기록과 출입 로그를 동시에 대조하고 있었습니다. 한 임원의 출입 카드가 기록상 2번 사용된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시간차는 짧았지만 우연으로 보기엔 너무 정확했습니다. 마크는 그 기록을 따로 저장했습니다. 대기실에 있던 에단은 물컵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계속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복도 중간에서 멈춰선 사람의 얼굴이 유리 너머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얼굴은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눈동자가 자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에단은 그 움직임을 불안으로 읽었습니다. 에단은 사라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사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에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에단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곧 무언가가 일어날 걸 알고 있다는 표시였습니다. 사라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꽉 쥐었습니다. 회장실로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은 빅터였습니다. 그는 이전과 같은 속도로 걸었고 같은 각도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렉산더는 그 변하지 않는 태도를 유심히 보았습니다. 빅터는 자리에 앉자마자 시선을 알렉산더에게 고정했습니다. 그 시선에는 계산된 침착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알렉산더는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숫자나 계약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직 내 신뢰에 대한 일반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빅터는 준비된 듯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알렉산더는 그 대답이 너무 매끄럽다고 느꼈습니다. 회장실 안의 공기는 서서히 눌러오는 듯 무거워졌습니다. 알렉산더는 확신하지 않았지만 방향은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누가 먼저 움직이느냐의 문제였습니다. 회장실의 문이 닫힌 뒤 알렉산더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정리하는 척하며
방 안의 공기를 가라앉혔습니다.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 것을 드러내는 순간이 있다는 걸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빅터는 그 침묵을 견디며 등을 곧게 세운 채 시선을 흐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알렉산더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도시의 빌딩들이 유리창에 겹쳐 비쳤고 그 사이로 느린 구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뒤돌아보지 않은 채 조직이 가장 흔들릴 때가 언제인지에 대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말은 질문처럼 들렸지만 대답을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빅터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을 뿐 말을 보태지 않았습니다. 그의 태도는 여전히 안정적이었고 지나치게 조심스러웠습니다. 알렉산더는 그 안정감이 오히려 위험 신호라고 판단했습니다. 사람은 위기 앞에서 최소한의 흔들림을 보이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회장실을 나선 빅터는 복도를 일정한 속도로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손에는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문이 닫히는 순간 그의 숨이 아주 짧게 흐트러졌습니다. 그 변화는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그 시각 보안실에서는 마크가 여러 화면을 동시에 보고 있었습니다. 서버 접근 기록과 출입 로그, 그리고 통화 연결 기록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기록들이 하나의 시간대로 겹치기 시작했습니다. 마크는 그 겹침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법무팀 사무실에서 엘리사는 문을 잠그고 자료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그녀는 특정 계약이 활성화되는 조건을 하나씩 체크했습니다. 그 조건들 중 일부가 이미 충족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엘리사는 그 결과를 바로 보고하지 않고 타이밍을 계산했습니다. 대기실에서 에단은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사람들의 얼굴이 실제보다 더 일그러져 보였습니다. 에단은 그 왜곡된 얼굴들 속에서 한 방향으로만 굳어가는 표정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 표정은 결정을 끝낸 사람에게서만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사라는 조심스럽게 에단에게 다가와 앉았습니다. 그녀는 아무 질문도 하지 않았지만 에단의 손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소년의 손은 차분했지만 손가락 끝이 살짝 굳어 있었습니다. 사라는 그 모습을 보고 선택의 시간이 가까워졌음을 느꼈습니다. 알렉산더는 비서에게 내일 있을 투자 발표 행사를 그대로 진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모든 자료를 이중으로 준비하게 했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는 일정이었지만 안쪽에서는 판이 다시 짜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배신이 움직이기 가장 좋은 무대를 그대로 열어두기로 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건물의 불이 하나둘 꺼졌습니다. 그러나 몇몇 방의 불은 끝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자료를 정리했고 누군가는 전화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을 이미 끝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컨퍼런스 센터는 전날과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입구에는 언론 차량이 줄지어 섰고 카메라와 조명이 바쁘게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투자자와 관계자들이 하나둘씩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는 대형 투자 발표 행사처럼 보였습니다. 알렉산더는 무대 뒤 대기실에서 마지막 자료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보다는 정리된 집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이 자리에서 무엇이 벌어질지 알고 있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보안 책임자 마크는 귀에 꽂은 이어셋으로 각 구역 상황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행사가 시작되자 대형 화면에는 크로포드 그룹의 성장 지표가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발표자는 준비된 원고를 읽으며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했습니다. 관객석에서는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여기저기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발표 중반 알렉산더가 무대로 올라섰습니다. 그는 예정에 없던 순서였지만 아무도 그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알렉산더는 최근 진행된 내부 점검에 대해 간단히 언급했습니다. 말투는 차분했지만 단어 하나하나가 정확히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화면의 자료가 바뀌었습니다. 기존의 그래프 대신 자금 흐름을 나타내는 복잡한 도표가 나타났습니다. 관객석에서 웅성거림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투자자는 화면을 자세히 보기 위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보안실에서 마크는 특정 인물을 집중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인물은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다리의 움직임이 눈에 띄게 빨라졌습니다. 손은 무릎 위에서 잠시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그 작은 변화는 이미 선택이 드러났다는 신호였습니다. 법무 책임자 엘리사는 무대 아래에서 준비된 서류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알렉산더의 말이 어느 지점에 이르렀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시점이 오자 엘리사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화면에는 계약 구조와 책임 소재가 차례로 정리되었습니다. 관객석의 공기가 급격히 가라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하던 표정들이 점차 굳어갔습니다. 자료 속 이름과 숫자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야기는 설명이 아니라 증명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에다는 무대 옆 통로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는 화면을 보지 않고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있었습니다. 몇몇 얼굴은 놀라움으로, 몇몇은 분노로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한 얼굴만은 모든 변화가 끝난 뒤에도 그대로였습니다. 알렉산더는 그 얼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화면을 가리키며 책임이 향하는 지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돌릴 수 없는 판이 완성되었습니다. 무대 위의 조명은 밝았지만 누군가의 선택은 그 아래에서 완전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행사장은 잠시 말을 잃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방금까지 박수가 오가던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숨소리조차 크게 느껴졌습니다. 알렉산더는 무대 중앙에 서서 더 이상의 설명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충분히 보여주었고 더 말하면 오히려 흐려질 상황이었습니다. 보안 책임자 마크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객석 가장자리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인원들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빠르지 않았지만 목적지는 분명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한쪽으로 쏠렸습니다. 빅터는 그제야 자신의 이름이 부르는 의미를 정확히 이해한 듯 보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눈동자가 한순간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은 감정이 아니라 계산이 무너질 때 나타나는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거리를 두었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수년간 함께 일했던 인물이 한순간에 다른 존재로 변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신뢰라는 것이 얼마나 빠르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보안 인원들은 빅터의 양옆에 섰습니다. 그는 저항하지 않았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려 애쓰는 듯 보였습니다. 그 모습이 상황을 더 냉혹하게 만들었습니다. 알렉산더는 그 장면을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나 만족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래된 피로가 잠시 스친 듯한 기색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믿지 않으려 했던 이유가 다시 한번 확인되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법무 책임자 엘리사는 준비해둔 절차를 차분히 이어갔습니다. 외부 감사와 금융 당국의 조사 착수가
공식적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전체가 책임져야 할 사안임을 분명히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행사는 그 지점에서 종료 선언이 내려졌습니다. 관객들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누구도 크게 말을 하지 않았지만 표정에는 각자의 계산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될지 모두가 빠르게 가늠하고 있었습니다. 판은 이미 바뀌어 있었고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무대 뒤편에서 에다는 마지막으로 사람들의 얼굴을 훑어보았습니다. 그중 대부분은 혼란 속에 있었고 몇몇은 안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빅터의 얼굴만은 끝까지 굳은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에다는 그 얼굴이 이제 선택이 끝난 사람의 것임을 알았습니다. 행사장이 텅 비어갈 즈음 알렉산더는 혼자 무대에 남았습니다. 그는 빈 좌석을 바라보며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무너진 것은 한 사람의 자리만이 아니었습니다. 조직을 지탱하던 신뢰의 구조 전체가 다시 세워져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며칠 동안 크로포드 그룹의 건물은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은 평소보다 낮은 목소리로 대화했고 불필요한 농담은 사라졌습니다. 복도에 걸린 회사 연역 사진들이 이전과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성과의 기록보다 그 뒤에 숨은 선택들이 먼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알렉산더는 새벽에 출근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는 회장실 불을 혼자 켜고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건물 안을 향해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숫자보다 사람의 얼굴이 먼저 보이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조직 개편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빈자리는 외부 인사와 내부 인재로 나뉘어 채워졌습니다. 기준은 능력보다도 투명성이었습니다. 회의실에는 이전보다 더 많은 침묵이 생겼지만 그 침묵은 불안이 아니었습니다. 법무 책임자 엘리사는 사건 관련 자료를 정리해 봉인했습니다. 모든 절차는 규정에 따라 마무리되었습니다. 누군가의 이름은 공식 기록에서 점점 지워졌습니다. 조직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과거를 조용히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보안 책임자 마크는 출입 기록 시스템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기술적인 보안보다 사람의 판단을 보완하는 쪽에 더 많은 시간을 들였습니다. 그는 이번 일을 통해 규칙만으로는 지킬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대기실 한편에 놓여 있던 작은 의자는 어느새 비어 있었습니다. 에다는 별다른 인사 없이 그곳을 떠났습니다. 누군가를 찾거나 설명을 요구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기록되지 않은 사람처럼 말입니다. 알렉산더는 책상 서랍에서 한 장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회의장 복도를 비추던 보안 카메라 화면을 인쇄한 것이었습니다. 그 속에는 여러 사람이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한 얼굴에 멈췄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가장 많은 것을 말하던 얼굴이었습니다. 알렉산더는 그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짧게 다짐했습니다. 다음부터는 보고서보다 얼굴을 먼저 보겠다고 말입니다. 도시는 다시 평소의 속도로 흘러갔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건을 곧 다른 뉴스로 덮어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선택은 기록이 아니라 기억으로 남습니다. 그날의 얼굴들처럼 말입니다.